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우리는 가계 경제 구조를 통해서 소득도, 지출도, 그리고 자산도, 부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과제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경제 재무 관련으로 해서 잘 본인들의 의미가 정리된 학생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경제 감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와 생계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계 재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인생 게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인생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서부터 생산적인 활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꾸려가 볼까 합니다. 제목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생 게임으로 같이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요, 주사위가 필요합니다. 주사위는요, 지금 현재 직접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굴려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주사위가 없다 하는 학생들은 휴대폰에 주사위 어플을 깔아도 충분히 이 게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주사위 어플을 깔고 이 시간을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자, 인생 게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 게임 뒤쪽에 있는 판 보이지요? 이 판을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인생 게임의 판을 보시게 되면 1번부터 200번까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 속에 노란색 칸은 무조건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러서 내 위치가 지금 현재 14번에 가 있다라고 가정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칸이 주사위를 굴려서 3칸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15번, 16번, 17번 칸을 네 자리가 서야 되는 것이 맞지만 15번의 노란색 칸에서는 무조건 멈추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뒤에 있는 두 칸이 남았다 하더라도 더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요. 15번 칸에서 다시 출발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인생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1번에서 출발해서요. 200번까지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으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시작을 할 때 통장을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이 통장 잔고 역시도 그냥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마다 가지게 되는 통장 잔고의 금액은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이 금액은 종잣돈이 되게 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잣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벌기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꿈은 건물주입니다. 서장훈, 연예인 서장훈이 유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건물주가 있죠. 이것처럼 우리는 건물주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돈을 쉽게 버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건물을 살 때까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죠. 건물을 사기 위해서 역시도 종잣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할 때 종잣돈을 하나씩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종잣돈의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해당되는 번호의 종잣돈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내 잔고는 얼마입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인생 게임을 하는 동안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를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계 경제 구조에서 소득, 지출, 그리고 자산, 부채를 학습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인생 게임을 하다 보면 소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내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되게 되겠죠. 이때 또 다른 소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서도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대출의 이자는 월급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상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25번 칸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지어 볼게요. 그런데 월급날이 28일 날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요.
월급도 받게 되지만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도 내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자는 언제까지 냅니까?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내겠습니다. 대출 이자는 월 1%입니다. 1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연 12%가 되게 되지만 1번부터 200번까지 12개월의 월급을 나누게 된다라면 사실은 게임을 하는데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월로 해서 우리의 평생 100년의 인생을 단축해서 200번까지만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원금 상환은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발생이 되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게 되어서 나는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 차례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 이번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하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칸에서 소득이 발생되어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상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환할 원금과 이자의 1%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드립니다. 헷갈리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이 영상과 파일은 영상뿐만이 아니라 PPT 파일을 첨부 파일로 올려둘 겁니다. 다운을 받으셔서요. 돌려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게임을 직접적으로 과제로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될 때 종잣돈을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종잣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혹은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주사위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휴대폰으로는 어플을 까셨다면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시면 돼요. 주사위 어플을 열어서요.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혹은 가지고 있는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주사위의 번호는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주사위를 던지셨나요? 자, 해당되는 나의 번호가 몇 번입니까? 만약에 해당되는 나의 번호가 3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의 금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2천만 원이네요. 만약에 내가 던진 주사위가 1번이라면 나는 1천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던진 주사위의 번호가 5번이라면 나는 30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생산활동을 하기 전부터 지금 대학생인 우리 학생들의 통장 잔고도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의 통장 잔고도 모두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벌써부터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지속적인 일정한 소득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카드 사용 금액으로 인해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0원 이하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소득이 들어오게 되고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소득 규모 그리고 소비 규모를 잘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통장의 잔고를 굉장히 많이 모아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공유를 드려봅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재정 상황, 그러니 저희 자녀의 재정 상황이 20살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종잣돈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축과 투자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는 부분은요, 장기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시중금리를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시중금리를 0%대로 지정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게 되면 1% 초반대 1%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을 넣어봤자 이자가 1%, 연이율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삼성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 1년 뒤에 이 돈이 100만 원이 얼마로 가져올까요? 물론 이 회사가 재정이나 발전을 잘못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반면 10년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장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소득과 지출에서 내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드리면서 현재의 나의 재정 상황은 내가 0살부터 시작해서 현재 내 나이까지 어떻게 이 소득을 잘 굴렸는지 이 소득을
저축과 투자의 방식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500만 원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1000만 원인 학생인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현재 제 아들이 11살, 9살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직접적인 돈이 필요한 나이가 언제일까? 본인이 종잣돈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15년에서 16년, 17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년간 장기 투자했을 때 소득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자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회사에 투자하게끔 해주겠어요. 왜?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잖아요. 제가 부동산까지 투자해 줄 만큼 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과제에서 한계 저축 성향, 평균 저축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저희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균적인 저축 성향은 할 수가 없어요. 용돈을 일주일에 1,000원씩 받거든요. 저축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저축을 해서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지만 한계 저축 성향 집중을 해보면은요, 명절에 용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증권회사에 계좌를 트고 그 계좌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한 주씩 한 주씩 모으다 보면 지금 현재 5만 원인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잖아요. 이 5만 원인 주식이 만약에 15년기가 되면 한 주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 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만 원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18만 원, 19만 원대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번에는 카카오나 혹은 네이버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혹은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다 이번에 용돈이 조금 많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한 주 사서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비뿐만이 아니라 소득을 가지고 저축하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으로 학습하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재정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 보겠습니다. 게임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현재의 재정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과거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 된다. 라는 것으로 이어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럼 이제는 저는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축과 투자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100- 내 나이로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 인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지금 20살입니다. 빼기 20을 하는 겁니다. 80%는 적극적인 투자, 20%는 소극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라는 것이 보통은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라,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80%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을 쳐다봐라, 바라봐라 라는 것도 살짝 이야기를 드려요.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섣불리 바로 증권회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차후에 우리가 다음 학기에 가계 재무 설계를 하고 그 다음 학기에 저축과 투자를 할 때 집중적으로 모의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학습하고 공부한 후에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지금 혹시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의 투자 어플을 통해서 해보시라 라는 것도 같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현재 재정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본인들의 금액이 정해졌나요? 네. 어떤 학생들은 최소 300만 원, 어떤 학생들은 최대 3천만 원까지의 재정이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 금액으로 나는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첨부 파일 중에서 인생게임 200번이라는 파일을 열게 되면 엑셀 파일이 열릴 거고요. 첫 번째 파일에는 인생게임 판이 보일 것이고 두 번째 탭을 시트를 누르게 되면 인생게임 200번이라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아래쪽 시트에 첫 번째는 게임판이고요.
두 번째는 인생게임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인생게임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에 입금 내역의 인생게임 자본금 종잣돈이 되게 되죠. 500만 원일 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넣게 되면 잔고에 500만 원이 자연스럽게 뜰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인생게임의 자본금을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 라는 것을 계산해 보시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엑셀 파일로 계산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손으로 직접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작성하는 것을 파일에 적으셔도 되겠죠. 게임판에 적으시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게임판에 작성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엑셀을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판 역시도 엑셀 파일 안에 들어있어요. 줄 간격을 조금 넓혀서 내가 지금 현재 1번일 때 돈이 얼마이고 2번일 때 돈이 얼마인지 적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번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할 때 나는 종잣돈을 5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다 글자를 쓰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1번 칸 안에 적게 되면 내가 현재 선택한 부분이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요. 본인이 엑셀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다면 엑셀에 작성해 주시고요. 계산판이 나는 쓰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직접 현재 출력해서 수기를 적으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저랑 함께하는 인생게임은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서도 취업과 진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모두 다 진학을 선택해서 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나의 선택은 취업이냐 진학이냐 라는 것을 고려해 보기 위해서 이후의 미래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취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칸에서 월급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자, 7번 칸, 14번 칸에서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저는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7번과 14번에서 급여를 수령할 때 대학의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당연히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겠죠. 그래서 7번 칸과 14번 칸은 그냥 지나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15번 시점이 되게 되면 이 이후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최초의 급여를 수령하는 날은 20번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급여는 수령하는 금액은 고등학생들은 급여의 금액이 140에서 170만 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급여를 받는 학생들은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급여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취업이냐 진학이냐를 선택하신 후에 다음 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취업인지 진학인지 본인이 선택하셨습니까? 자, 선택을 하셨다면 이 칸에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화면에서 어디를 체크하실 수 있냐라고 봤더니 취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겠죠. 지금 제가 나눠드린 활동지를 인쇄를 하시거나 활동지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하시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프린트가 어려운 학생들은 파일 안에서 직접 써주시면 되겠죠. 이 칸에서 취업을 선택했다. 취업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취업을 선택하고 난다 하더라도 급여는 모두 다 달라지게 되겠죠. 급여의 금액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급여의 금액은 1번부터 4번까지 주사위를 던진 금액이 어떤 학생들은 140만 원, 어떤 학생들은 최대 170만 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사위를 던지실 때요. 5번, 6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던지시면 돼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선택한 번호는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2번이 선택이 됐다면 나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 주사위를 던진 후에 17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170만 원의 급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다? 7번과 당연히 14번에서 수령이 가능하겠죠. 칸에 따라서 칸이 진행이 될 겁니다.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 출발해서 내가 선택이 된 칸은 5칸입니다. 5칸을 가게 되면 6번을 선택이 되겠죠. 차후에 6번이 선택이 됐을 때 생활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이 칸에서는 급여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6번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6번에서 정산되어야 되는 생활비 지출 규모가 있다면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다음번에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번은 9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9번이 해당이 되었으면 7번에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죠. 그러니 우리는 9번의 급여가 더하기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칸에 해당이 되는 급여를 적습니다. 170만 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될 거고요. 기존의 종잣돈의 금액과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나의 자산의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칸 한 칸 진행이 되면서 해당 칸에 선택이 되었을 때 급여를 받게 되거나 해당 칸에 선택이 되었을 때 나는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그렇다면 바로 취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학을 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진학을 하신 경우에 학위 필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조금 많게 되겠죠. 진학을 한 경우에 한번 살펴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면서 생활비는 계속 지출이 되게 됩니다. 혹은 생활비에 소득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해당 칸에 선택이 되면서 소득과 지출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고 졸업을 하고 첫 번째 급여날에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의 금액은 200만 원에서 260만 원이 해당이 되게 되고 주사위를 던진 금액이 예를 들어 3번에 주사위가 선택이 되었다면 나는 월급여가 23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실 때요. 현장에서 대면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아, 내 급여는 230만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게임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되고 소비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은 여기에서 말하는 급여 활동이 되게 될 거고요. 소비는 차후에 생활비 지출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드릴 겁니다. 저축과 투자의 방식 중에서 우리는 은행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될 건데 현실 세상에서 은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처럼 본 게임에서도 은행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상품을 구조화해 뒀습니다. 자, 은행 상품은요. 내 차례의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번 칸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아진 자산을 가지고 지금 은행 상품 가입해야지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급날이 해당 횟수만큼 지나갈 때는 이것이 한 달 단위라고 생각하면서 한 달 단위에 맞추어서 만기금을 수령하거나 적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은행 상품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금, 적금으로 나누어 볼게요. 흔히들 은행에 많이 가입을 하는 상품이고 우리 학생들이 최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예금과 적금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금은 목돈을 모아서 일정 기간 예치하는 걸 예금이라고 하고요. 적금은 매달 내가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정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사실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금과 자유적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지만 본 게임에서는 정기적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예금 상품 가입하시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금 상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입할 수 있냐면 내가 다음 차례로 넘어가기 전에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이번에 제가 주사위를 던져서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칸에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번 칸에 이번에 출발하기 전에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저 예금 가입하겠습니다. 기존의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예금을 가입하고 나서 다음 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금 상품은 500만 원 이상을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500만 원 이상을 10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최소 500만 원이 모아져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6개월을 가입하실 때 월 이자를 0.8%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이율로 계산을 하자고 하면 굉장히 높은 이자를 이 가상게임에서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연이율의 예금 이율이 1.1%, 1.3%를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상의 게임에서는 이자가 높다. 우리가 계산할 때요.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00만 원 단위로 8,000원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단위로 6개월 넣었을 때 48,000원 되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500만 원 예치했습니다. 라고 하면 곱하기 5로 계산하셔서 이자를 수령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월급날이 해당 횟수만큼 지났을 때 만기금 더하기 이자 함께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자, 내가 이번에 적금을 가입했습니다. 월급날이 첫 번째 지나갔습니다. 그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째 월급 받으면서 만기금 받고 이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은 6개월과 3개월 두 가지의 상품이 있고 기간이 짧을수록 이율은 낮습니다. 현실 세상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6,000원이 되게 되고 3개월 기준에서 100만 원 단위로 봤을 때 18,000원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500만 원일 때는 곱하기 5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금 살펴볼게요. 적금은요, 소액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가 목돈 마련할 때 쓰실 수가 있는 상품이죠. 10만 원 단위로 해서 1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금보다 이율이 조금 낮은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가게 되면 적금은 1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이율은 0.4%로 10만 원 기준에서 400원. 역시 곱하기 6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만 원 단위로 3개월 0.3%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0원 곱하기 3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우리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가입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후에 있을 미래에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생 게임에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할 겁니다. 자, 보험은 언제 가입할 수 있느냐 했더니 내 차례에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그러니 다음 칸으로 이동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칸이 어디 갈지 예측하지 못하고 가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자, 내 차례에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나 보험 가입해야지 라고 가입을 하는데 가입할 당시에 가입비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서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5번 칸에 서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죠. 이때 저는요 질병진단금 가입할 거고요. 제2번금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월 10만 원과 월 1만 원 토탈 합계해서 11만 원이 되게 되죠. 그럼 이 11만 원은 지금 현재 5번 칸에서 한번 납입하고요. 다시 급여날이 오게 되면 또 납부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은 가입하는 날짜,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급여날이 올 때마다 납부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험은 언제 수령하느냐? 사실은 이후에 아플 때나 다쳤을 때 수령을 하게 되는데 수령할 수 있는 칸들이 여기에 보면 병원이라고 적혀 있는 칸들 보일 겁니다. 자, 병원 칸들 살펴 한번 볼까요? 자, 병원 칸들 보이죠? 이 병원 칸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질병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원 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가입 상품이 진단급여인데 나는 진단으로 질병 진단을 받지 않고 입원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수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보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병원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13번의 칸에 딱 서게 됐다. 주사위를 던져서 병원이라는 글자가 나온 이 칸에 정확하게 멈추었을 때만 병원비 지출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렇게 병원이라는 글자에 정확하게 멈추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병원에 해당되어서 내 상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은 모든 걸 주사위로 할게요.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예를 들어서 1번 나왔습니다.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다음 주사위,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진단받으셔서 진단금 100만 원을 소비하셔야 됩니다. 지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파일에 작성 그대로 하겠습니다. 병원비 진단 마이너스 100만 원 현재 잔고 해서 현재 자산의 금액을 적어 두시게 되면 작성하시기가 조금 편하겠지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3번, 4번, 5번이 나왔습니다. 입원비 3만 원씩 지출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질병이냐 재해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돼요. 왜 질병과 재해를 구분하냐면요. 만약에 여기에서 보험을 가입하신 학생들은 병원의 진단금 입원비는 소비로 쓰시게 되겠지만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소득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부분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첫 번째 주사위를 2번을 놨습니다. 진단급여금 100만 원 소비하셔야 되죠. 그런데 기존에 내가 보험을 가입해 둔 겁니다. 어떤 보험을? 질병진단금 보험금으로 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있는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을 소득이 발생되겠죠. 소득 1000만 원과 지출 100만 원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 드려요. 자, 3번, 4번, 5번이 선택이 되게 되면 입원비 3만 원씩 병원에 지출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입원비를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질병 입원비 1당 2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재입원비 1일 5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험료 만 원씩 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주사위가 3번, 4번, 5번이 나왔을 때 보면 두 번째 주사위를 꼭 던져주세요라고 했어요. 두 번째 주사위는 뭐냐면 2번 1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왔습니다. 그럼 6일간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원비 3만 원에 6일간 입원하게 되니까 18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거고요. 18만 원을 지출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상품을 재입원비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나는 5만 원 곱하기 6일인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월 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겠죠. 그럼 30만 원이 소득으로 들어오고 18만 원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입한 게 질병입원비다 라고 하게 된다면 질병입원비는 1일당 2만 원씩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일을 입원했다라고 가정하면 12만 원을 소득이 발생되게 되고 입원비는 병원에 18만 원을 내야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병원비 지출하는 것도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마지막으로요. 혹시나 내가 재해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치료비는 10만 원, 주사위가 6번을 나왔을 때 되게 된다. 여기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3번, 4번, 5번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진다. 이것은 2번 1수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 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소득과 지출이 같이 발생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인생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축과 투자의 방식도 사람들마다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은행, 금융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 게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노란색 칸은 무조건 멈추는 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뒤에서 멈추는 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기 주식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두 칸이 있죠. 그러면 이 59번의 칸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칸입니다. 136번의 칸에서는요, 매도할 수 있는 칸입니다. 매수는 주식을 산다는 거고요. 매도는 주식을 판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날, 주식날입니다. 136번은 매도할 수 있는 날. 하지만 이것은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에서는 매수했다가 2차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9번의 칸에서 무조건 서게는 되겠지만 서서 다음 칸을 진행하실 때 나는 매수 안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56번 칸에서 59번 칸으로 오기 위해서는 주사위가 3번 넘어가야 되겠지만 주사위가 5칸이 나왔다고 가정 지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57, 58, 59, 60, 61번 칸에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서지 않고요. 자, 56번에서 5칸이 나오든 6칸이 나오든 우리는 59번 칸에 먼저 멈추기는 할 겁니다. 자, 멈추기 하는 칸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칸은 멈추기 할 겁니다. 이 칸에 멈추어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주사위를 던지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칸이 3칸이다. 그러면 60번, 61번, 62번 칸으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노란색 칸에서는 다시 시작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게임 안에서는 주식의 매수와 매도도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럼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요. 매수와 매도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매수와 매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 게임에서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를 할 때는 현재 상황과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칸만 한번 주식 매수 매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이요. 제일 처음에 주식을 매수하는 칸입니다. 1차 매수 시기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제가 이 파일은 따로 첨부 파일로 해서 파일을 넣어 둘 겁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주식칸에서 주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장에 시가가 얼마로 변하는지 확인하지 말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지 말고요. 이 칸만 보시고 매수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살 것인지 산다면 몇 주를 살 것인지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동이자동차, 동이백화점, 동이컴퓨터 우리는 3가지 종목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동이자동차의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동이자동차가 저가 외제차의 강세로 판매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외 외제차들이 지금 현재 저가 생산을 많이 하면서 동이자동차가 지금 현재 판매율이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현재 우리의 한 주당 가격이 2만 원인 이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매수할까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한다면 한 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을 모두 다 투자해 볼까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동이백화점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동이백화점은요, 지금 현재 중국인 관광객으로 굉장히 붐빈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는 15,000원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봉, 월봉, 일봉이라고 하는 주식에서 말하는 차트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화면상에서는 그것까지는 같이 나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주식에 대한 투자 부분은 차후에 저축과 투자 시간에 심도 있게 다룰 거고요. 인생 게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 가격 2만원, 15,000원, 만원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동이백화점 중국이 관광객이 붐빕니다. 우리는 이 당시에 동이백화점을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동이컴퓨터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매수 가능한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나는 몇 주를 살 것인가 고민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는 몇 주를 구매하고 지출 금액은 얼마가 지금 통장에서 나가게 되겠죠. 대신 자산관리 종합통장에 나는 현재 동의 컴퓨터 몇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출과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소득과 지출이 발생이 될 때 어느 칸에 들어갔을 때 소득이 생기는지 지출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생활 속에 수입과 지출을 잡아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사위가 지금 현재 1번 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내가 6번 칸에 갔습니다. 자, 6번 칸에 가게 되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회색 칸이죠. 색깔 보면 6번 칸입니다. 자, 6번 칸과 동일한 끝번호 0번. 자, 해당되는 번호 전체적으로 여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칸과 0번 칸에 해당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또다시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이때 내가 수입이냐 지출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수입과 지출, 생활 속에서 수입과 지출을 위해서 첫 번째에서 소득이냐 소비이냐를 찾기 위해서 주사위를 다시 던지는 겁니다. 자, 6번째 칸에 섰습니다. 내가 소득이 발생이 되느냐 소비가 발생이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집니다.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마이너스 8만 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 6번 칸에서 마이너스 8만 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잔고가 달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0번 칸에 해당이 되었을 때 주사위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플러스 10만 원이 해당이 되겠죠. 다른 칸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색깔별로 같이 구분을 해뒀습니다. 이 표와 함께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라색 칸이 1번, 9번이죠. 1번, 9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라색 칸에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해당 지령을 따르시면 돼요. 그냥 월급을 받으시거나 주식을 매수매도를 하시거나 직업 변경을 하시거나 월급날에 월급을 받으시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엑셀 파일을 작성을 하실 때요. 엑셀을 보시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과연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느 금액인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십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멈추세요 노란색. 지금 현재 저는 게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임판을 보시게 되면 게임에 노란색 판이 있죠. 그 노란색 칸에 섰을 때는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남은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멈춰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졸업 축가금 드린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졸업식 날 졸업 축가금을 드릴 겁니다. 이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게 되면 10만 원. 짝수가 나오게 되면 20만 원 드릴 겁니다. 자, 야간 대학을 가시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간 대학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어떤 거요? 취업하시겠습니까? 지나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학위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먼저 선취업하고 나서 후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비한 겁니다. 21번 한번 볼까요? 21번에 보면 야간대학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노란색 칸이니까 무조건 서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요, 처음부터 대학을 갔습니다, 진학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은 야간대학에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21번 칸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멈춰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의 취업을 선택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멈췄을 때 야간 대학의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진학을 하게 되면은요,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납부해야 됩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보다 대학을 진학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학에 관련된 대학 등록금은 500만 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요즘은 결혼도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게임은 결혼을 선택으로 뒀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생산적인 활동과 본인의 삶을 같이 꾸려가라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택이니 인생 게임에서도 선택으로 잡아드릴게요. 결혼을 하면서 결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게임 속에서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50번의 칸에 멈췄습니다. 주사위를 다시 던지게 되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1, 3, 5 홀수가 나오게 되면 500만 원, 짝수가 나오게 되면 1000만 원의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요, 전세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함께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전세자금이고, 전세자금은 우리가 집을 사거나 혹은 이 미션이 종료가 되게 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미션 중간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거든요. 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내가 직접 실제 거주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다시 수령할 수 있게 돼요. 아니면 200번에 도착했을 때 나의 자산 금액과 더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축의금을 내게 되죠. 축하합니다 하고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역시 이 게임에서도 축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면 50만 원, 짝수가 나오게 되면 100만 원의 축의금을 받게 됩니다. 결혼으로 우리가 수익도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자, 앞서서 생활비를 소득과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비와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번호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수익은 우리가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지고 보너스가 2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월급날 내가 받는 소득에 곱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은 1.8배, 그리고 개인 활동은 동일하게 1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생활비 지출은 1.8배이고요. 개인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병원비 지출이 이루어진다, 1배로 가겠습니다. 인생 게임에서는 자녀 출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출산은요, 해당 칸에 멈추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자녀 출산은 해당 칸에 멈추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자, 57번, 58번, 61번, 그리고 64번, 65번 칸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자녀를 출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5칸에 모두 멈추게 된다면 몇 명 출산하겠습니까? 5명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한 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됩니다. 2칸에 멈췄습니다. 2명이 출산이 되겠죠.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칸에 멈췄습니다. 출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자녀 출산은 결혼을 하신 분들만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자녀 출산에 따라서 축하금을 받을 겁니다. 축하금은요, 한 명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인 경우에는 이 5명에 따라서 축하금을 모두 받게 되겠죠. 자녀 출산 축하금을 받습니다. 축하금은 기본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주사위를 다시 던져서 홀수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 축하금 20만 원, 짝수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 축하금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축하금이 20만 원, 3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120만 원, 그리고 최대 130만 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자체에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출산 축하금의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게임에서도 도입을 해본 부분입니다. 자,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 육아를 내가 전담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일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직접 육아를 하기로 했다면요, 월급을 수령 못합니다. 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월급을 수령 못하겠죠. 그런데 육아 휴직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급여일에 5번 받습니다. 5번 받는데 총 5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총 50만 원씩 해당 급여일에 해당되는 날 50만 원씩 받게 되겠죠. 자녀 출산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급여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50만 원씩 받게 되고요.
월급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양육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양육 비용이 들게 되겠죠. 월급은 받습니다. 그런데 양육 비용이 들게 됩니다. 양육 비용은요.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지불이 되게 되는데 자녀가 1명이면 100만 원이고요. 2명이면 80만 원. 자, 이 말은요. 1명일 때 100만 원, 2명일 때 80만 원, 3명일 때 60만 원. 예를 들어서 나는 자녀가 3명입니다. 라고 하면 100만 원 더하기 80만 원 더하기 60만 원 더하기 해서 토탈 240만 원을 지불하게 되겠죠. 그런데 4명, 5명인 경우에는 역시 20만 원씩 줄어들어서 40만 원, 20만 원이 되게 돼서 토탈 예를 들어서 5명 모두 다 출산한다라고 가정을 지으면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자녀 출산부터 자녀 생활비에 1인에 해당되는 생활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 1인당 주사위 홀수는 월 10만 원, 짝수는 20만 원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월급을 수령하는 날 생활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미션이 종료되게 되면 자녀 인원별로 우리는 주사위 홀수인 경우에는 300만 원, 짝수인 경우에는 용돈을 받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도착선에 도착했을 때요.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00만 원 받겠죠. 그런데 내 자녀는 3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겠죠. 짝수가 나왔어요. 500만 원 받겠죠. 세 번째 주사위를 던졌어요. 또 짝수가 나왔어요. 500만 원 받겠죠. 자녀 3명으로 인해서 용돈 1,300만 원을 받고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녀 출산에 따라서 생활비가 더해지기도 하고 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게임에서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는 노란색 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칸에 정확하게 멈춰야지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죠. 이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의 종잣돈 마련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 혹은 내가 선택을 잘했을 때 부동산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구매도요. 이것이 하는 것이 재테크에 맞는 것인지 부동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재테크에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구매는 이렇게 해당 칸에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는 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자, 살펴볼게요. 부동산은 해당 팀의 예산에 맞추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세상에서도 부동산을 모두 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구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생게임에서도 대출을 해드릴게요. 대출은요, 부동산 시가의 80%까지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면 미션이 종료되거나 부동산 칸에서 팔 수 있습니다. 언제 팔 수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200번에 왔을 때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 칸에 멈추었을 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할 때는요. 당시의 시세에 따라서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상가, 아파트, 빌라, 주택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가 예산에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최대 맥시멈으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자, 상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이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3번에 해당이 되게 되면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되니 나는 상가를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먼저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선택을 한 후에 대출 규모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사위는 어느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선택한 후에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구매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주사위를 던져 보겠습니다. 내가 던진 주사위의 숫자가 3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아파트를 5천만 원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시세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운에 따라서 어떤 매물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아파트,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다른 금액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실제 거주를 하실 수도 있고 거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재테크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월세를
90만 원 받게 됩니다. 이때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대출 이자율과 월세를 비교해 보시고 알맞은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드려요. 부동산을 판매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5천만 원에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판매할 때 구입가 기준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는 90%, 짝수는 120%를 받게 됩니다. 5천만 원을 구매했는데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135가 나왔다. 그럼 90%니 4,500만 원으로 나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짝수가 나왔다. 2, 4, 8이 나왔다. 그렇다면 나는 6천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요. 우리가 소득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소득이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혹은 그대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본 미션입니다. 자,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휴가는 주사위를 던져서 휴가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휴가입니다. 주사위 휴가 칸에 들어갔을 때 휴가는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1인당 경비를 계산했을 때요. 유럽으로 가시게 되면 200만 원, 집에 있게 되면 20만 원입니다. 유럽은요, 우리가 일주일이 아니라 보통 2주, 3주도 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200만 원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요. 휴가가 우리가 일주일 정도 집에 있게 되면 그래도 집에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앞에 있는 슈퍼도 나가고 마트도 나가게 되면 20만 원 정도는 쓰여지게 돼요. 일본 한번 가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90만 원 너무 많지 않나요? 긴 여행 갔다고 생각해 주세요. 휴가 기간 동안 쓰는 겁니다. 동남아, 경주, 강원도 모두 다 1인 경비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가족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인 2명이 간다고 하면 총 금액의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2명이 유럽을 갑니다. 400만 원에서 10% 할인받아서 36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자녀 출산 이후의 여행이고 아동 경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동 경비는 70%가 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기준이라 할 때 30만 원만 아동은 납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휴가 칸에 들어갔을 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휴가비를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서 우리는요, 취업과 진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취업과 진학 중에서 취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일을 하시면 되고요. 진학을 선택하시게 되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야간 대학을 진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야간 대학에 졸업을 하실 당시 다시 취업 선택, 진로 선택, 그러니 직업의 선택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직업의 선택을 기회를 받는 것은 여기에 1번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당연히 직장에 직업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대학을 선택하셔서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15번 칸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은 나는 중간에 직업을 다시 한번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학위 직업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드려요. 학위 직업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야간 대학에 진학했을 때 역시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되고요. 야간 대학을 졸업하실 때 졸업 축가금을 받으면서 직업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직업이 한 번쯤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변경된 직업이 최상의 선택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 역시도 노란색 칸에서 하게 됩니다. 이 미션에서는 2번의 직업 변경 선택이 있게 됩니다. 그 직업 변경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게요. 88번. 그리고 145번입니다. 이 두 칸은 노란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했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학위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학위 직업에서 직업 변경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고등학교 학위에서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노란 칸은 무조건 멈춥니다. 노란 칸은 지나가는 나의 주사위의 개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멈춘다. 그래서 휴가 꼭 가야 됩니까? 예, 꼭 가셔야 돼요. 휴가 칸에 쓰셔서 꼭 휴가는 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휴가 안 가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소득과 지출 그리고 소비 부분 자산 부채 규모에 대해서 학습하고 거기에다가 과제물을 낸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 대다수가 많은 학생들이 여가 생활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요. 많은 자산을 모으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휴가를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인생과 비추어서 해주시면 돼요. 휴가를 보시면서 지출 비용이 너무 커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칸에서는 그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는 자산이 없습니다. 대출 받으셔서 휴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 칸은 무조건 멈춘다 라는 것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칸은 무조건 멈추지만 선택하실 수 있는 칸이 있죠. 어떤 칸요? 결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혼은 결혼 유무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자녀 칸에 섰을 때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고 출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날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을 매수하는 날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첫 번째 칸만 보여드렸고요. 136번의 주식을 매도를 하셔야 되는 학생들은 제가 첨부 파일을 따로 둘 테니 한 장씩 넘기면서 나가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인생게임을 통해서 지난 가계 경제 구조에서 소득, 지출, 부채,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계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인생게임을 다 해보시고 나면은요, 생각보다 계산하는 게 어렵구나 라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거기에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구나 라는 것도 느껴질 거예요. 내가 때에 따라서는 이 게임 속에서 마지막에 자산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볼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지출 규모가 너무 커서 가기 싫어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왜? 마지막에 자산을 많이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요. 쭉 게임을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인생과 비추어서 어떤 게 나은 건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